직장을 구하러 간 후 실종된 여대생 천유진 씨. 명절 세고 그다음부터는 소식이 없는 거예요. 혼자 지나다가 밤길에 납치라도 당한 것일까? 3년째 이렇게 되는 거는요, 무슨 이유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속속 밝혀지는 그녀의 위험한 사생활, 그리고 주변인들의 엇갈리는 진술들. 안 마셨어? 네. 뭐 했었어요? 그럴 쪽으로 빠진 애가 아니다. 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고 왜 가족들에게 돌아오지 못하는 것일까? 그녀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학교를 휴학하고 직장을 구하기 위해 나간 후 갑자기 실종된 여대생 천유진 씨. 이유 없이 이렇게 할 애가 아니라는 얘기. 취재 도중 속속 밝혀지는 그녀의 충격적인 비밀들. 우리 돈 빌려갖고 썼는데 농사하는 거 하고 있다. 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자살시도도 했었단 말이에요. 위험천만한 상황에 놓인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그녀는 과연 가족들의 품으로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 제작진이 제보를 받고 찾아간 곳은 경상남도 거제시. 2010년 2월에 24세 나이로 실종된 딸을 찾아달라는 부모님의 제보. 실종자의 고향집에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애타게 딸을 찾고 있었습니다. 2010년도에 이제 명절 세고 지가 아빠랑 나랑 대전까지 애를 대전역까지 데려다 주고 해주고 그 천안을 방을 얻어놔가지고 천안 간다고 한 애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소식이 없는 거예요. 핸드폰도 전화를 안 받고. 대학에 진학하면서부터 홀로 자취를 했지만 부모님과는 연락이 잦았는데. 여보세요? 엄마 오빠 보고 싶어. 어디야? 2010년 2월 딸을 대전역에 데려다준 부모님. 이번에 꼭 취업할 테니까 그래. 걱정하지 말고 그래. 갈게요. 몸 조심해라. 전화하고. 그것이 3년 전 천유진 씨의 마지막 모습. 직장을 구하겠다던 그녀가 실종됐습니다. 해가지고 천안에서 방다 가지고 엄마 휴학 끝날 때까지 좀 엄마 직장생활 한다고 해본다고 그래서 엄마 방을 얻어달라 그랬었어요. 네. 그래갖고 그걸로 끝이에요. 아, 그걸로 끝? 그 다음부터 연락이 온 적이 한 번도 한 번도 없어요.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딸은 곁에 없습니다. 유신이 오신데 애가 이제 여기 있을 때 입고는 안 가져간 거예요. 대체 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왜 뭐가 그렇게 꼬였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그거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하는지 이해를 모르시겠다? 네. 이해를 못하겠어요. 영문도 모르는 채 딸을 잃은 부모님. 부모님에게 든든한 장녀였던 천유진 씨였습니다. 농변도 하러 나와갖고 농변도 잘하고 그랬거든요. 평범한 가정에서 모범적으로 자란 천유진 씨. 장녀인 그녀를 잃고부터 가족들의 일상은 망가져 버렸습니다. 유진이가 나가는 바람에 할머니 칠순잔치도 못했어요. 딸을 지키지 못한 어머니는 칠순의 노모에게마저 불효를 하고 말았습니다. 친할머니? 예, 할머니하고는 또 많이 떨어져서 그런데 친할머니하고는 참 잘 지냈거든요. 가면 할머니도 잘해주고 그랬는데 어머니가 칠순잔치 못한데 애가 집을 나갔는데 어떻게 칠순잔치 하냐고 안 하신다더라고. 20년을 거제도에서 자란 순박한 딸. 홀로 타지에 나가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엄마는 걱정뿐입니다. 걱정되는 거는 유흥가 쪽으로 안 흘려갔으면 좋겠고 뭐 이렇게 이게 뭐랄까 뭐 다단계에서 이제 억눌려 갖고 이렇게
마음대로 못 움직이고 있는 거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이죠. 동생을 잘 돌보는 든든한 장녀였을 뿐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불쌍한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는 적이 없었던 천유진 양. 그녀가 2010년 설 연휴가 끝난 이후 직장을 구하러 천안으로 떠난 이후에 갑자기 실종됐습니다. 실종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는 가족들. 정말 그녀에게는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일까요? 충격적인 반전이 거듭되는 추적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실종자 천유진 씨는 어떤 학생이었을까? 그녀가 졸업한 거제도의 한 고등학교로 향한 제작진과 어머니, 그녀의 생활 기록부를 열람해봤는데 저 기록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뭐 평범한 학생이었던 걸로 생각되는데 학교 성적도 무난한 편이었었네요. 중3 정도는 성적도 나오던 학생이네요. 봉사활동을 유난히 많이 했고 성격이 꼼꼼했던 천유진 씨. 이 성격이 지금 이 학교 성적표랑 제가 지금 내가 본 엄마로서 보는 입장이 있잖아. 이거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일을 한 가지를 시키라도 애가 대충 하고 넘어가는 일이 없고 그거를 이렇게 꼼꼼히 이렇게 일을 처리해놓고가 손이 안 들 정도로 이렇게 처리했어서 애가. 대학에 진학하기 전까지는 속 한 번 썩인 적 없던 유진 씨였습니다. 그러니까 얘 마음도 참 모지지가 못해요. 여려요. 여린 애인데 이렇게 올해 3년째 이렇게 되는 거는요 무슨 이유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얘가 이러지 이유 없이 이렇게 할 애가 아니라는 얘기죠. 부모들한테도 전화 한 통이라도 할래인데 전화 한 통도 안 하는 거 보면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렇다면 유진 씨의 친구들은 혹시 가족들이 모르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을까? 제작진은 천유진 씨와 고등학교 때 친하게 지냈다는 친구를 만나봤습니다. 막 별나거나 그런 건 없었는데 애들하고 친했던 애들하고 되게 잘 어울리고 동아리 활동도 이렇게 잘하고 했던 것 같아요. 혹시 마지막 연락했을 때는 언제쯤이에요? 그때 제가 확실하게 기억을 하는 게 생일이 4월 초인데 제 생일이 그때 생일 축하한다고 문자가 왔었거든요. 네. 그때 마지막으로 연락을 한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유진 씨의 친구는 그녀가 실종된 이유를 알고 있을까? 보통 친구들하고 연락을 잘 안 하는 편이었어요, 유진 씨가? 학교 다닐 때는 되게 잘했는데 제가 이제 다른 친구들한테 이 말을 했었거든요. 졸업하고 나서 먼저 연락을 끊은 셈이 됐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주 애가 먼저 연락 끊을 만한 애가 아닌데 연락 끊긴 게 너무 이상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했는데 애들은 뭐래요? 친구들은? 애들도 다 그러죠. 졸업하더니 애가 왜 갑자기 연락을 안 하냐고 다 그러죠, 애들도.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그저 평범한 학생이었다는 증언들. 지인들은 그녀가 실종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데. 그렇다면 대학에 진학한 후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녀가 다니던 대학을 찾았습니다. 3학년까지 학교에 다닌 후 직장 생활을 경험하고 싶다며 휴학했다는 천유진 씨. 그런데 2007년 1학기 때 학교 그냥 간간히 나오다가 2008년도 1학기니까 이게 3학년 때일 거예요. 네. 2학년은 그냥 그렇게 다니다가 3학년 때 아예 학교를 안 나왔네요. 3학년 때부터 아예 학교에 안 왔다. 저희가 학적 기록으로는
2009년도 시작할 때 휴복학 기간에 아예 그러니까 안 와가지고 학교를 안 나오니까 2010년도에 4월 5일날 직권 유학이 됐어요. 학교에서 강제적으로 휴학을 처리했다가 이게 직권 유학 처리를 해도 2년 동안 학교를 안 나오니까 2012년도에 미복학 제적으로 한 거죠. 부모님이 알고 있던 것과 달리 3학년부터 학교에 가지 않은 유진 씨. 아빠 나 어떡해. 엄마 나 어떡해. 그녀가 부모님 몰래 학교에 가지 않은 것은 대체 무엇 때문이었을까? 혹시 그녀와 같은 학과 동기들은 그 이유를 알고 있지 않을까? 천유진 씨와 같은 과였던 친구와 통화를 시도해봤습니다. 어떻게 친구예요? 과였는데 동아리도 같이 무슨 동아리 했었어요. 저도 그냥 어느 순간 안 보이길래 그냥 그럼 동기들하고 되게 안 친했어요? 그냥 딱 친한 친구가 없었어요. 그냥 혼자 다녔어요. 좀 그냥 하고 다니는 것도 좀 막 옷 입는 거나 그런 거 막 겉모습 이런 것도 좀 그렇게 잘 안 꾸미고 막 그래서 좀 친구들도 많이 없고 이랬던 것 같아요. 뭐 계속 싸돌리고 이런 건 아닌데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특별히 뭐 챙겨주는 사람도 없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와는 달리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다는 유진 씨.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딸이 3학년 때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접하고 급히 상경한 부모님. 충격 속에 딸의 학적 기록을 열람해보는데 그제야 어머니는 뜻밖의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이 학과 애들이 얘를 유진이를 참 못살게 굴었던 것 같아. 같은 과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 애가 옷 사주면은 옷이 없어. 어디 가서 뺏겼는가 누구한테 줬는가는 모르겠고 옷 사줘서 와서 거지같이 하고 내려오면 내가 옷 사서 입혀서 보내거든. 그럼 그 옷이 어디 가고 없어. 지가 사실 이런 데서 엄마 참 싫은데 이런 다른 학과로 갈 수 있는 전형도 있는데 그런 학과로 가면 안 되겠냐 했으면은 그 당시에는 우리가 큰애를 키우다 보니까 너무 몰랐던 것 같아. 대학교 생활을 하는 거를 이 전향을 한다는 것을 몰랐지. 근데 그때 전향을 해줬으면 애들하고 얽히지 않고 좀 다른 과로 갔으면은 졸업을 안 했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천유진 씨는 부모님의 생각대로 교우 관계를 비관해 학교에 나오지 않았던 것일까? 그게 아니라면 부모님이 모르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일까? 학적 기록에 남아있는 천유진 씨의 주소지를 찾은 제작진. 이곳에서 혹시 그녀에 대한 새로운 소식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계세요? 좀 볼게요. 지금 저희 실종된 사람 찾고 있어서 여기 주소지에 살고 있던 사람이거든요. 저희 잘 모르겠어요. 혹시 그러면 여기 사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안 했어요. 주소지 건물에 가장 오래 살았다는 집을 찾았는데 혹시 아랫집에 살았던 이웃이 천유진 씨를 기억하고 있을까? 혹시 기억? 몰라요. 냉면제도 직접 좀 지나가고 서로 인사도 없고 뭐 그냥 그러니까 몰라요. 그런데 이때 건물 관리인의 연락처를 확보한 제작진. 그와 통화를 시도하는데 그에게서 유진 씨에 대한 새로운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 이게 생각이 나는데 네. 그 사람 우리 정식 인터넷 예약하고 전세 살다가 간 사람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잠시 3개월 정도 네. 그냥 보증금도 안 내고 네. 월세도 안 내고 네. 그러고 있다가 나간 사람이에요. 보증금과 월세를 안 냈다. 월세를 하나도 안 냈었다고요? 네, 보증금 월세도 알고 인터넷 계약서도 없이 그냥 임시 살다가 나갔어요. 딸에게 돈을 꼬박꼬박 보냈다는 부모님. 그렇다면 그녀는 왜 돈을 내지 못했을까? 그 이유가 될 만한 서류를 제작진에게 보이는 어머니. 2월 16일에
부모님께 날아온 유진 씨의 빚 독촉장들이었습니다. 얼마 정도 빚이 있었는데? 한 300, 400 정도. 대출을 그렇게 내고 또 하나가 또 날라왔는데 한 게 아니고 여기서 200, 저기서 200. 그러니까 지금 아직 한 600짜리가 하나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거 못 갚아준다 그래가지고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갚고 나서 또 600짜리가 또 터지는 거예요. 실종 전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대출받은 실종자 천유진 씨. 부모님이 빚을 갚아준 후 실종 무렵 또다시 6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그때 뭐라고 하면서 그 썼다고 하던가요? 쓴 내역은 없어요. 그냥 대출만 내가 한 것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그거는 자기가 옆에서 선배들이 술 사주고 뭐 해달라 해서 썼다는 거예요. 옷 사 입은 건 아니더라고, 애가 보니까. 그게 뭐 물건을 샀는 건가 그것도 아니고 보면 없는데 사기 돈을 쓰거든요. 등록금과 월세, 용돈을 충분히 보냈다는 부모님. 그런데 왜 유진 씨는 거액의 빚을 지게 됐던 것일까? 대체 그녀에게 부모님 모르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런데 유진 씨의 어머니가 또 하나의 미심쩍은 부분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이게 뭔가요? 이게 유진이 갖고 있던 통장이에요. 이거. 월세, 생활비 외에 매주 용돈 20만 원씩을 보냈던 부모님. 일주일에 20만 원씩이면 풍족할 텐데. 그러니까요. 지금 또 대출도 있네요. 그러니까요. 게다가 실종 전 김선이라는 사람의 통장으로 돈을 수차례 입금한 유진 씨. 그녀는 누구일까? 돈 얼마나 빌려왔다는 얘기야. 그러면 뜯기다는 얘기야. 뭐야 이게. 50만 원, 70만 원. 그게 돈이 다 간 거예요. 이게 가만히 보니까. 그죠? 김선이는 대체 누구일까? 선후배 사이인데 아마 그 집 문제 때문에 자기 부모하고도 아마 좀 떨어져 있었어요. 집이 이제 뭐 없다는 그런 말이 많이 들리더라고 그 당시에. 예, 집이. 근데 그래서 이제 지희들한테 한 이야기가 이 딸내미가 언니 삼아 같이 이제 같이 방을 쓰고 있으면 안 되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객지에서 홀로 외롭게 지내던 천유진 씨가 2학년 때부터 친하게 지내며 함께 자취를 했다는 김선희 씨. 실종과 그녀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내가 볼 때는 생활비가 그렇게 많이 들었다는 거는 어디다 돈을 샌다는 얘기인데 지가 어디다 쓴다는 얘기인데 아니면 남을 빌려준다든가 했지 꼬임에 넘어갔다든가 그런 것 같은데 자꾸 놀게 알게 모르게 울컥갖고 사람을 꼬셔갖고 돈을 쓰는 것 같아요. 빌려달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든가 그런 식으로 하든가 해가지고 이제 돈을 빼가는 것 같아요. 빌려줘. 금방 갚는다잖아. 너 나 못 믿어? 언니 내가 돈이 어딨어. 어제 집에서 붙여줬잖아. 빨리 꺼내. 룸메이트였던 김선희 씨의 꼬임에 넘어가 딸이 거액의 대출을 받게 됐다고 믿는 부모님. 부모님의 예상은 사실일까? 대체 천유진 씨가 빌린 거액의 대출금을 둘러싼 진실은 무엇일까? 부모님들은 천유진 씨의 대학 선배이자 룸메이트였던 김선희 씨가 딸에게 사채를 쓰게 한 주범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천유진 씨의 실종과 김선희 씨는 어떠한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제작진은 천유진 씨의 부모님이 보관 중이던 대출 관련 서류를 검토하던 중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같은 대부업체에 남겨진 2장의 서류. 그런데 그 2장의 대출 서류 속 필체가 서로 달랐던 것입니다. 대출 서류 속에 남겨진 주소로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은 누구의 주소지일까? 천유진 씨가 살았던 곳일까? 아니면은
다른 필체의 주인공이 살던 곳일까? 저희 채널뷰에 사라진 가족이라고 방송사 프로그램에서 왔습니다. 실종자요? 네. 천안시 서북구 동 300. 그렇네. 그래갖고. 네. 네. 근데 사실 이거 어떤 분 사는지 모르는데. 잠시 후 계약서를 가지고 온 건물주. 이게 천유진 씨잖아요. 이제 복비를 자기가 지급하고 나가신 것 같아요. 그래요? 그곳은 2010년 2월 천유진 씨가 실종되던 당시 살았던 주소지였습니다. 실종 후인 2010년 10월이 그 집의 계약 만기였는데 그런 거죠. 자기가 그거 복비를 자기가 부담하고 다른 데 간 거죠. 아, 자기가 복비. 예. 그러니까 계약이 만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간 거라. 계약 만기 이전에 이사 갔다는 유진 씨. 그녀는 왜 계약 기간을 채우지 않고 부동산 수수료를 부담하면서까지 급히 이사했던 것일까? 그 이유가 혹시 룸메이트였던 김선희 씨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제작진은 김선희 씨를 찾기 위해 다시 대학교를 찾았습니다. 그 학생이 이제 동아리를 했었대요. 동아리 했었던 같이 그때 있었던 사람들 중에 좀 알만한 사람 있는지 해서. 제 기억은 3년 이상 됐는데 그 동아리 없어지니까 3년 이상 됐어요. 동아리가 없어졌다. 동아리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찾았습니다. 얘는 다시 이유는 왜 아주 왔다 갔다 다녔어. 아세요? 그래요? 그때 당시 제가 동아리 담당을 했으니까. 그러면은 여기 학생도 아시겠네요? 예, 알죠. 시내에서 아르바이트도 했었는데 제가. 어디에서 아르바이트 그쪽이었죠. 김선희 씨가 몇 년 전 아르바이트를 했었다는 곳은 대전 시내의 한 당구장이었습니다. 이곳에서 김선희 씨 혹은 실종자의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 뭐 좀 여쭤볼게요. 그 다름이 아니라 사라진 가족이라고 실종자 찾는 방송이거든요? 네. 혹시 천유진이라는 사람 아세요? 아는데 우리 돈 빌려갖고 왔었는데. 아, 돈 빌려왔었어요? 네. 우리 딸하고 해갖고 남자친구까지 해서 한 1,400만 원 돼. 돈을 빌린 후 실종됐다. 김선희 씨의 어머니는 자신의 딸이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따님분 혹시 우리 딸도 지금 와서 근데 우리 딸도 그래. 딸도 지금 포함해서 6개월을 미국에 있었어요. 선생님 뭐라고 하면서 돈 빌려왔어요? 학비 낸다고. 학비 그때까지 안 내면 안 된다고. 아줌마 돈 좀 빌려줄 때 아침 그때 10시가 됐나 11시가 됐나 전화 왔더라고. 나 저쪽 가게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 왜 학비가 어때서 그랬더니 아줌마 저 학비 안 내면요 저 이번에 큰일 나요. 저 학교에서 잘릴지 모른다고. 그래서 그래 그럼 알아 그랬죠. 그래서 선생님에다 전화를 해서 이제 돈을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있는 돈 가게 장사한 돈 우선 주고 대출을 받아서 이제 뒤에 이제 앞으로 이제 그렇게 해줬죠. 김선희 씨에게 빌린 돈 외에 그녀의 어머니에게도 400만 원을 빌렸다는 유진 씨. 대체 왜 그렇게 돈을 빌려? 얘가 몰라요. 남자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그 생각에 남자가 조금 걸어갈 때 보니까 아주 애는 말날이 앉아있는 저기 뭐야. 얘는 수루파 신고 다니고 남자는 아주 기성 오래기처럼 입고 다녀. 그래서 야, 너 저한테 그 멋이네 뭐냐 그래. 그냥 어머니 만나는 사람이에요. 그래. 너 남자 함부로 사귀지마, 뭐 함부로 부르지마 이런 짓이야. 막 그렇게 욕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멋이가 못 떨어지더라. 그녀에게 남자가 있었다. 김선희 씨 어머니의 증언에 따르면 천유진 씨는 실종 직전 행실이 좋지 않은 남자친구와 교제를 했었고 그 남자 때문에 유진 씨가 돈을 빌리게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정말 남자 때문에 돈을 빌렸던 것일까? 어머니 그러면 따님분 혹시 여기 사나요? 수원 살아요? 그래요? 천유진 씨가 고향을 떠난 후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 김선희 씨. 그녀는 과연 실종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 그녀들 사이에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 그 진실은 대체 무엇일까?
초등학교 선후배였죠. 동아리 선후배였다가 같이 사는 친구도 됐죠 이제. 실종됐는데 연락되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제 연락도 안 받았어요. 부모님들이 이제 좀 의심을 많이 해요. 분도 그렇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유진이를 상대로 해서 만약에 돈을 갈취를 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유진이가 왜 잡을 수 있나요? 저는 이렇게 잘 살고 있고 유진이를 왜 자꾸 도망을 다녀요? 저는 지금 인적 상황이 확실하잖아요. 돈을 주고받은 것은 막역한 사이에 흔한 돈 거래였다는 주장. 유진 씨가 실종된 이유는 따로 있다는데. 엄마 아빠 때문에? 엄마 아빠 때문에? 엄마 아빠 때문에 스트레스를. 어떤 부분? 자기를 믿어주지 않는다? 자기가 이렇게 심하게 우울증을 앓고 정신적으로 힘든 걸 전혀 모른다고. 유진 씨가 우울증이 심했다. 학원을 다녔어요, 네. 집을 나와서 제가 이제 걔를 데리고 치료를 받았어요. 우울증 중에서도 갑자기 자살 시도가, 걔는 자살 시도도 했었단 말이에요, 대전에서. 저랑 살 때. 자살 시도 했었다고요? 네. 유진 씨가 자살 시도를 했었다. 회사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어떤 남자가 자기 의사래요. 네. 천유진 씨 아냐고 막 이러면서 안다고 그랬더니 빨리 병원으로 오라고 응급실 갔더니 유진이는 누워있고. 유진 씨가 실종 전 우울증이 심했고 그로 인해 자살 시도까지 했던 사실을 부모님들은 잘 몰랐다는 김선희 씨의 충격적인 증거. 이제 그 위세척 받고 걔네 부모님한테 전화를 했죠, 제가. 네. 왜냐면 자살을 한 정신적으로 이게 우울증 치료가. 근데 거기서 걔네 부모님이 싸운 거예요. 왜 정성적인 내 딸을 정신병자 치료를 하냐. 김선희 씨의 주장에 대해 유진 씨의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무슨 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나쁜 엄마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해놨더라고. 전에 보니까 말을 하는 거 보니까. 근데 작은 애한테도 물어보고 이 아빠도 있지만 그렇게 애를 그렇게 단속을 하거나 뭐 그렇게 안 키웠어요, 나는. 없어지기 전까지는 엄청 진짜 남이 봐도 부러울 정도로 아빠 딸 사이가 저렇게 부러우냐고 가게에서도 항상 저기 아줌마들이 부러울 정도로 이야기를 많이 입을 댔었다고요. 김선희 씨가 주장한 부모님과의 갈등설을 부인하는 어머니와 아버지. 집안이나 이런 데는 문제가 없다. 그렇죠. 없는 것 같은데 내한테서 어디 클 때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러면 그건 어쩔 수 없는데 크면서 자기가 스트레스 받아서 어쩌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다. 나는 그렇게 설명하고 해주고 싶어요. 계속해서 엇갈리는 증언들. 그렇다면 천유진 씨의 유일한 형제인 여동생이 진실을 알고 있지 않을까. 서울에서 대학에 다니고 있는 동생을 만나봤습니다. 이란 사람이 이제 우리 언니가 뭐 돈을 갖고 도망갔다느니 뭐 지금 네 언니는 뭐 되게 눈 팔고 있다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안 말해주려는 거야. 아니 우리 언니가 무슨 일을 하는데 그러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네 언니도 돈 파는 거 하고 있다 막 이런 식으로 남자들 만나고 다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니가 유흥업소에서 일했을 것 같으세요? 솔직히. 근데 갈 데가 없잖아요. 여자가. 주변에 사건 사고라든지 아니면 이슈되고 있는 거 보면 집 갈 곳 없고 그런 여자들의 마지막. 언니가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그쪽에 있는 거고. 그렇다고 어디 지그시 고용보험 이런 거 나가는 것도 없고 하니까 어디 지그시 자리를 잡고 있다고 생각도 못하는 게 그런 이유도 있거든요. 언니는 무사한 걸까? 언니의 안전이 걱정돼 끝내 눈물을 보이는 동생. 언니가 이제 만약에 유흥이나 이런 쪽에 없어요. 연관돼 있다면 언니를 나중에 찾고 나서도 일이 커지잖아요. 언니는 얼마 아직도 젊고 살아갈 날이 많은데 거의 사회에서 매장이나 다뤄오는 그런 취급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더
불안하게 하고 그래. 언니는 무사한 것일까? 동생은 언니가 걱정되기만 합니다. 천유진 씨가 부모님과의 갈등 때문에 실종됐다는 증언에 부모님은 당황스럽기만 하고 동생은 언니가 유흥업소에 빠져 있을까봐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추적 도중 유진 씨의 실종 전 행적에 관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사실 확인을 위해 다시 만난 김선희 씨. 제작진이 확보한 유진 씨의 수상한 통장 내역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통장 내역인데 여기 씨가 이렇게 돈을 계속 보내줬어요. 250만 원 보내주고 또 여기도 200만 원 보내주고. 이분은 누구예요? 제가 아는 대로 얘기하면은 부천에서 조건 만남하다가 여자죠. 유진 씨가 조건 만남을 했다. 돈을 이렇게 보낼 이유가 없잖아요. 둘 사이의 남녀 관계가 결혼까지 그렇다고 했어요. 조건 만남 하는데 유진이가 돈 필요하다고 조건 만남 한다고 하니까 그 오빠 말로는 유진이가 조건 만남 안 하는 조건으로 자기만 만나는 조건으로 돈 보내준다고. 그래서 나중에 그 오빠가 이제 막 핸드폰도 해주고. 천유진 씨가 실종 전 거액의 대출을 갚기 위해 남자들과의 조건 만남으로 돈을 벌었다는 충격적인 증언. 뭐야? 오, 이쁜데. 김선희 씨의 이 같은 증언은 과연 사실일까? 더 구체적인 증언이 이어지는데 이상한 빌라가 있어요. 진짜 분노적 하는 빌라. 그 빌라 중인데요. 거기서 그걸 있었어요. 시술 안마 시술소? 그거 있었어요. 그때 뭐 그 사장하고 그 남자들 있잖아요. 관리하는 남자들이 저한테 신고만 하지 말라고 막 이러고 그러셨어요. 저 거기다 뒤집고 그랬거든요. 욕하고. 천유진 씨가 유흥업소에서 일했다고요? 유흥업소가 아니라 오피스텔 안마 시술소라 하던데요. 아, 거기서 일을 했었어요? 네, 거기. 여기 아직도 지금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김선희 씨가 돈을 받기 위해 천유진 씨를 찾아갔을 때 그녀가 거주하며 일했다는 오피스텔. 혹시 유진 씨가 아직도 이곳에서 기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해당 오피스텔은 입주자 없이 텅 비어있는 상태였고 몇 달째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피스텔에 남아있는 이상한 흔적. 이곳은 김선희 씨의 말대로 유흥업소였던 것일까? 그렇다면 이곳은 언제부터 비어 있었을까? 우편물을 확인해 보기로 했는데 올해 2월까지 누군가가 거주했던 흔적. 그렇다면 이곳은 정말 유흥업소로 쓰였던 것일까? 인근 주민에게 물어봤는데 이 근처 혹시 안마스터 비슷하게 해서 스포츠 비슷하게 해서 지하에서 사는 데 없었어요? 있어요? 네. 이 동네에서요? 네. 몇 군데 있어요, 그런 데가. 아, 여기 몇 군데 있어요? 예. 어디 쪽에 있어요, 혹시? 네, 대로 첫 번째 블록 말고 그 다음 블록. 그쪽이 많아요. 인근에 퇴폐업소가 많다. 만약 유진 씨가 이곳에서 거주하거나 일했다면 유진 씨를 본 주민은 없을까? 혹시 이런 분 보신 적 있으신지? 못 봤는데. 못 보셨고. 주민들이 자주 이용한다는 슈퍼마켓에 물어봤는데 살짝 스친 거는 같은데 혼자 안 다니고 어떤 아가씨와 같이 다니는 것 같은데? 아가씨하고? 아가씨와 함께 다녔다. 그녀는 김선희 씨의 주장대로 정말 유흥업소에서 일했던 것일까? 만약 그랬다면 거액의 빚을 갚기 위해 억지로 일했던 것은 아닐까?
딸이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증언을 전하기 위해 찾은 어머니의 가게. 유진 씨의 어머니는 누비 전문점을 경영하며 딸 찾기와 생업을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기본이는 10시간씩, 12시간씩, 11시간씩 할 때가 많아요. 일을 하면서도 계속되는 어머니의 애끓는 심정. 말도 못하고 그렇게도 갚아주고 했는데 말을 못하고 지 혼자 끙끙거리고 있다는 생각에 진짜 너무 내가 한심하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일은 안 할 수는, 본래는 일은 안 할 수는 없고 일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딸님 찾으면 진짜 내가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싶고 미안하다고 속죄도 하고 싶고 막 그래요. 우리 딸만 돌아오면 진짜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딸의 실종 후 건강이 악화되는 어머니. 아버지도 퇴근 후 어머니를 돕습니다. 자식이 빚을 졌으면 당연히 부모라도 갚아줘야 되는 건 마땅한 거죠. 그렇지만은 지가 어떻게 썼던지 간에 돌아오기만 하고는 참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어떻겠으면 집이라도 팔아서라도 빚을 많이 졌으면 갚아주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구먼. 돌아오지도 않고 지금 소식도 없으니 참 답답합니다. 전문가에게 프로파일링을 의뢰한 제작진. 실종 전문가 이건수 경위. 실제로 천유진 씨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우울증으로 인해서 자살한 게 아닌가, 그 부분에 무게를 두고 확인해 봤는데요. 놀랍게도 이분에 대한 의료 기록과 또 병원 산부인과 또 약국 기록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녀의 근황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자주 병원과 약국에 대해서 기록이 나온다는 것은 어떤 유흥업소 쪽에 붙잡혀서 생활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런 범죄 관련성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천유진 씨가 작년 9월 수차례 진료받은 산부인과를 향했습니다. 혹시 연락처가 남아있을까? 우리 딸이 이제 집을 나가지고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해서 접수증도 다 갖고 왔는데 혹시나 우리 딸 하면은 그 주소지가 어디가 됐는지를 혹시나 알 수 있을까 해서 왔거든요. 차트에 있는 궁금한데 제가 일일이 확인을 못해서 이거예요. 주소지는 없어요. 산부인과에서 그녀의 휴대전화 번호를 확보할 수 있었는데 원래 유진 씨 전화번호가 아니에요? 아니야. 과연 그녀와 통화할 수 있을까? 네? 천유진이 핸드폰 아니에요. 예, 아직도 왔어요? 예. 아, 천유진이 핸드폰이 아니에요? 예,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 이리 전화가 왔지?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그녀가 작년까지 다녔던 병원 주변의 약국을 탐문해보기로 한 제작진. 그녀가 들렀던 약국에 새로운 자료가 남아있지는 않을까. 그런데 한 약국에서 입수한 그녀의 방문 기록. 올해 3월 25일의 방문 기록. 뒤 봐봐봐. 3월달에도 있었는데. 2월 14일도 있고. 아니 여기 3월달 있잖아. 2월 28일도 있고 3월 25일도 있어. 얼마 안 됐잖아. 이 근방에 있다는 얘기야. 3월 25일이면 얼마 안 됐다는 얘기 아니야. 그녀는 이 근처에 머물고 있다. 그렇다면 정말 3월 25일 그녀가 이 약국에 들렸던 것일까? 약국 건물의 CCTV를 확인해 보기로 했는데 과연 그녀의 최근 모습이 CCTV에 남아있을까? 초조하게 CCTV를 돌려보는 부모님. 그런데 이거. 비슷한 외모의 젊은 여자를 발견. 맞아. 앞쪽으로 다시 봐봐요. 과연 맞아. 맞는 것 같은데. 맞아.
과연 그녀는 천유진 씨일까? 직장을 구하러 간 후 실종된 당시 24세 여대생 천유진 씨. 3년째 이렇게 되는 거는요, 무슨 이유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녀가 밤길에 납치라도 당한 것일까? 문 좀 열어주세요. 엇갈리는 증언들. 안 마셨어? 그러셨어요. 그럴 쪽으로 빠질 애가 아니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일까? 그녀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녀가 3월 25일에 방문한 약국의 CCTV를 찾아보기로 한 제작진과 가족들. 이거. 그녀와 비슷한 사람을 발견하는데 맞아. 앞쪽으로 다시 봐봐요. 과연 천유진 씨일까? 맞아. 맞는 것 같은데. 올해 3월 25일 한 병원에 왔다가 약국을 방문한 천유진 씨의 모습. 하지만 딸의 생사를 확인한 부모님의 표정이 어둡기만 한데 얼굴 형태가 지금 약간 이목구 같은 나타나는데도 지금 글쎄 정확한 거는 찾아봐야 알겠지만은 한 3년 사이에 좀 약간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야였어요? 예. 안 좋아 보이네, 얼굴 보니까. 푸석푸석한 그런 기분이 들어. CCTV에 포착된 그녀의 얼굴은 몰라보게 헬스케 보였습니다. 그런데 무사한 그녀가 왜 가족들에게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일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 영문을 모르니까 지금 답답한 거죠. 잘 다니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 지 스스로가 지금 부모한테 죄책감이 느껴서 연락을 못 하는 건지 그런 것도 모르잖아요, 지금. 마음이 아프면 죄를 떠나서 전화할 수도 있잖아. 마음이 아프고 막 우적하고 하면은 엄마한테라도 불러서 하소연 하고 싶잖아. 그런 애가 왜 전화를 안 하냐. 얘가 마음이 참 어리다고, 열이 받고. 겁이 많아요, 겁이 또 얘가. 실종 전에 비해 몰라보게 야유해 있는 천유진 씨의 모습. 지난 3년 동안 그녀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실종 전문 경찰과 함께 그녀가 마지막으로 들렀던 약국 근처를 탐문해보기로 한 제작진과 가족들. 혹시 여기 여자 코시원이 그 이런 분 안 계시는 3명입니다. 3명입니다. 다 좋은 줄이에요. 아, 그래요? 인근에서 그녀를 본 목격자가 있진 않을까? 안녕하세요. 얼굴 좀 통통하고. 잘 모르겠어요. 혹시 그녀가 유흥업소에서 일하고 있지는 않을까? 아르바이트나. 상상이나 뭐 노래방 이런 데서 혹시 노래방에서 일하고 있는 것일까? 인근 노래방을 탐문해보기로 했는데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딸과 마주하게 되는 것도 걱정, 만나지 못할 것도 걱정인 부모님. 안녕하세요. 처음 봤어요. 저녁 못 봤어요? 예. 아. 그렇다면 혹시 손님으로는? 안녕하세요. 혹시 아니 이 근처에 놀러 오는 손님 중에 이런 여자가 혹시 없던가요? 지난번에 지지난 거 아가씨 때 보면 3명이 왔다가 갔잖아 우리. 비슷한 것 같아. 그 통통하더라고요. 키는 별로 안 큰데. 천유진 씨가 최근에 손님으로 왔다. 놀러 오는 게 있었어요? 여자들끼리 와서 연습을 다녀도 맥주를 많이 먹나 봐요. 맥주. 그 다음에 이제 남자를 불러다가 놀고 막 이러는 스타일인가 봐요. 어디서 일하는지 모르죠? 모르죠. 제작진과 부모님은 3일에 걸쳐 그녀가 3월 25일에 방문했던 약국 주변을 샅샅이 탐문했지만 끝내 천유진 씨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유진아, 엄마랑 아빠랑 애타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들어와. 그러니까 전화를 하든가 그래. 뒷일은 엄마가 아빠랑 다 알아서 수습 다 할 테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빨리 와.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죽을 죄를 지어서도 사람을 죽여도 부모는 다 용서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빨리 들어와. 지나간 일이야 다 덮어두고 네가 묻지 말라면 묻지도 않을 거고
아무 걱정하지 말고 가족의 품으로 꼭 돌아오길 바란다. 더 이상은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올해 3월 병원을 찾은 실종자의 CCTV 속의 모습은 몰라보게 야위어 있었습니다. 부모님에게는 딸의 생사를 확인했다는 기쁨보다도 야윈 모습으로 병원을 찾은 딸에 대한 걱정이 더 큽니다. 천유진 씨가 하루속히 가정의 품으로 돌아와서 모든 문제를 함께 잘 해결하고 다시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